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작용, 반작용, 기출, 유형 문제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텃세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텃세는 지금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체군 내의서의 상호작용입니다. 즉 같은 종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한 군집을 구성한다. 그러죠. 한 군집에는 여러 종이 들어갑니다. 디귿 빛의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빛의 파장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에 따라서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니은이 아니라 이 위의 화살표가 해당하고 이는 작용이라고 하죠. 답은 1번 니은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표는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의 사례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가는 물의 양이 부족하면 옥수수의 생장이 저해된다입니다. 물이라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생물적 요인인 옥수수의 생장이 영향을 받으므로 기억, 그 다음에 작용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에 의해 토양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한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분해자이죠. 분해자의 행위에 의해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인 토양이 영향을 받으므로 니은 반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기억 A는 독립영양생물이다. 생산자이므로 독립영양생물입니다. 독립영양생물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영양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인데, 광합성을 쉽게 얘기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이 독립영양생물이고 이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아닌 생물들은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니은 B는 생물적 요인이다. 그렇죠. 디귿 가는 니은에 해당한다.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와 물질 이동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자, 기억 사람은 A에 속한다. 자, A와 B를 보면 물질이 이동하는데 A가 B로 이동하기 때문에 A가 생산자, B가 소비자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A가 아니라 B에 속합니다. 니은 A에서 B로 유기물 형태의 탄소가 이동하겠죠. 소비자가 생산자를 잡아 먹으면서 살아있는 상태, 유기물 상태로 탄소가 이동합니다. 유기물이 곧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물은 아니겠죠. 디귿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지렁이는 생물적 요인이니까 니은이겠죠. 답은 2번 니은입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돌말 개체군의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은 기억에 해당한다. 계절이라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니 니은입니다.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토양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는 것은 기억이 맞죠. 디귿 빛의 파장에 따라, 그럼 니은이겠네요. 시작점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인지 생물적 환경 요인인지.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개체군 가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개체군 가, 개체군이라는 정의 자체가 동일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니은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영향을 주는 것은 니은의 예에 해당한다. 그렇죠. 디귿 스라소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눈신토끼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피식과 포식이겠죠. 디귿이 아니라 이 가와 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디귿은 작용이겠죠.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다는 개체겠고 나는 개체군, 가는 군집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개체이다. 틀렸고. 니은 나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므로 개체구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디귿 다는 한 지역에서 서식한 여러 개체군의 모임 아니죠. 이거는 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지금 답이 5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답은 2번 니은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개체군 A는 한 종의 생물로만 구성되겠죠. 니은 순위제는 기억에 해당한다. 순위제는 같은 종 안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므로 기억이 아니라 개체군 내에서 이런 식의 상호작용에 해당하겠죠. 디귿 지의류는 생물 군집에 속합니다. 지의류는 분해자에 속합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분서는 기억에 해당한다. 분서는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으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렇죠. 지렁이라는 생물적 요인에 의해 미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물속의 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가 맞겠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잘못 설명했죠. 자, 54번에서 기억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분서는 기억이 아니라 이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이겠죠. 종의 분서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종끼리 서로 사는 곳을 다르게 산다. 생태 지위를 다르게 산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이 개체군 A와 B 사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5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니은 지의류에 의해 바위의 토양화가 촉진되는 것은 니은이 맞겠고 지금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켜 콩과 식물에 공급하는 것을 니을에 해당한다.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과 식물은 각각 서로 다른 종이므로 서로 다른 개체군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여러 족의 새가 서식지를 나누어 사는 것 아까 말한 분서겠죠. 분서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합니다. 니은 위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은 디귿에 해당한다. 그렇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디귿 곰팡이는 생물 군집에 속하죠. 분해자에 속합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57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다른 개체군이므로 서로 다른 종입니다. 니은 꿀벌이를 분담하며 협력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이 아니라 이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므로 A나 리을 같은 게 해당하겠죠. 디귿 스라소니의 수가 증가하니 눈신토끼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기억이 아니라 디귿입니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영향 관계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낸 것이며 보기는 학생들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 내용이다. 기억 니은 디귿과 각각에 알맞은 예시를 이야기한 학생을 연결시킨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철수 울창한 숲에 들어가 냄새를 맡으며 걷다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인데 그러면 이 숲에서의 나무와 사람이 철수가 서로 상호작용한 거죠. 그러면 디귿에 해당합니다. 영희 숲에서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산소를 방출시킨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니은에 해당합니다. 은해 계절의 변화로 기온이 내려가면 식물의 엽육소가 파괴되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들지. 기억이겠죠. 영수 빛의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기억입니다. 미선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꼬리옥 박테리아가 서식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종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디귿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은혜와 영수 없죠. 니은은 영이 없죠. 디귿은 철수, 미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 일부와 생물 군집에서 유기물의 이동을, 표는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나타내면, 자, 3 같은 경우는 다 주고 2는 다 받습니다. 자, 분해자가 모든 생물의 사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으므로 2가 분해자, 3가 생산자, 1이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 수온과 빛의 세기가 증가하였더니 조류인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자, 이거를 보기부터 봐야 되겠네요. 기억 2는 생물의 사체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죠. 니은 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니까 맞습니다. 디귿 A와 B는 모두 3에 해당한다. 자, 돌말과 토끼풀은 모두 3 생산자 아니죠. 돌말 네, 맞죠. 둘 다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답은 기억 5번 기억 니은 디귿에 되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 일부를, 표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니은에 해당한다. 나무가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주니까 니은이겠죠. 맞고, B는 반작용이다. 일조량이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입니다. 디귿 A는 기억. 자, 기억은 같은 개체, 같은 종끼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이 아니라 이 가와 나 사이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표 가는 생태계 구성 요인 A, B, C, E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토양, 참나무, 표고버섯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참나무와 표고버섯이겠죠.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은 참나무만 해당합니다. 표고버섯은 생산자가 아니라 분해자이겠죠.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모두 X이므로 토양입니다. A는 X가 있으므로 표고버섯입니다. B는 모두 동그라미겠고, 이 동그라미 B는 참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것이 특징 기억이 되겠고, 얘는 아래가 니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표고버섯이다. 니은은 생산자에 해당한다. 이다. 디귿 A와 B는 모두 O이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기출 유형을 마쳤고, 두 번째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출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12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식물 A와 B의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식물 C에 있는 잎 기억과 니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양엽과 음엽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광포화점과 보상점이 모두 큰 것이 양엽이겠죠. 양지식물.
따라서 A는 양지식물, B는 음지식물입니다. 또한 이 구분하는 것을 보면은 기역은 이제 기역과 니은이 잎의 평균 두께가 니은이 더 크고 울타리 조직이 더 두꺼운 것이 니은입니다. 따라서 니은이 양엽이 되겠고 기역이 음엽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은 음엽이다 맞고, 니은 빛의 세기는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환경 요인에 해당하겠죠. 지금 빛의 세기가 20일 때, 여기 1대 총 광합성 양에서 호흡량을 뺀 값은 A가 B보다 크다. 총 광합성 양에서 호흡량을 빼면 순 생산량이 나오겠죠. 순 생산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크겠죠.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2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식물 A의 온도에 따른 총 광합성 양과 호흡량을 나는 A의 양엽과 음엽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울타리와 해면 조직 중 하나이다. 자, 양엽이 음엽보다 더 발달한 것은 울타리 조직입니다. 따라서 A는 울타리, B는 해면 조직입니다. 기억 A분의 B 두께는 양엽보다 음엽이 크다. 자, 음엽이 A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A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온도는 50도에서 60도이다. 광합성이 활발한 온도는 이때네요. 50도에서 60도는 호흡량이 활발한 거지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 개념이겠죠. 디귿 빛은 나에서 잎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 다음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126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물에서 두 종류의 잎 A와 B의 단면 구조를 표는 A와 B의 기공을 통한 CO2 출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양엽과 음엽 중 하나이다. 빛의 세기 이외의 모든 환경 조건은 동일하다. 옳은 것을 고르면 A와 B를 보면 지금 A가 0KLX에서 CO2 방출량이 더 크고 2.5에서도 CO2 방출량이 큽니다. 이는 호흡량을 의미하겠죠. CO2 흡수량은 광합성량을 의미하겠고 얘도 이게 더 큽니다. 즉 울타리 조직이 더 큰 A가 양엽이 되겠고 B가 음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A는 양엽이다. 맞는 보기. 니은 2.5KLX에서 총 광합성량은 A보다 B에서 크다. 2.5KLX 여기에서 총 광합성량은 A보다 B에서 작죠. A가 광포화점과 보상점이 높고 항상 이제 총 광합성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디귿 A의 광포화점에서 양엽의 광포화점에서 광합성이 이용된 CO2의 총량은 7.0이다. 최대 CO2 흡수량은 광포화점에서의 이제 광합성이 이용된 CO2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아니죠. 지금 최대 CO2의 흡수량이 7.0인 것이지 광합성에 이용된 CO2의 총량은 7.0이 아니겠죠. 답은 1번 기역 되겠습니다. 풀이를 확인해 보면 광포화점에서 광합성에 이용된 CO2의 총량은 최대 CO2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CO2 방출량의 합인 8.2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 CO2 흡수량과 이 0KLX에서 CO2 방출량 합한 8.2가 되어야 합니다. 127번 보겠습니다. 표는 어떤 지역에서 시점 T1과 T2일 때 식물종 A, B, C, D, E의 밀도를 그림은 이 지역에 서식하는 A와 B의 수분 공급량에 따른 잎면적분의 뿌리 무게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은 T1에서 T2로 될 때 강수량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의 면적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식물 종이 A, B, C, D, E가 나와 있고 A와 B의 수분 공급량에 따라서 잎면적과 뿌리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보면은 감소했고 감소했고 A는 증가했습니다. E는 그대로 있네요. 표가 지금 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밀도. 즉 강수량이 감소할 때 상대적으로 A는 잘 산다는 소리입니다. 기억 E의 개체 수는 강수량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식물종 다양성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죠. D가 지금 아예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A와 B 중 건조한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하는 종은 A겠죠. 건조해졌을 때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겠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28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자, 기억 E의 개체수는 T1일 때와 T2일 때 같다. 자, 지금 밀도만 나와 있지만 사실 그래서 면적이 변하지 않았다고 줬죠. 면적분의 개체수가 그대로인데 면적이 그대로면 개체수도 그대로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이고, A와 B 중 건조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종은 A가 맞고 디귿. A와 B 모두 수분 공급량이 적어지면 뿌리의 생장이 증가한다. 자, 수분 공급량이 적어지면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뿌리의 생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29번 보겠습니다. 표 가는 두 종류의 식물 A와 B에 있는 잎의 특징을 나는 빛의 세기에 따른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광합성량을 CO2 흡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식물 A와 B를 봤을 때 표 가에서 잎의 평균 두께와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모두 식물 B가 큽니다. 따라서 식물 B가 양옆, 식물 A가 음옆인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나를 보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CO2 흡수량이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이제 광포화점 이상일 때 얘가 얘보다 크죠. 35가 광포화점 이상일 때 CO2 흡수량인 것을 알 수 있겠고, 니은은 8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니은이 식물 A가 되겠고 기억이 식물 B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울타리 조직의 평균 두께는 니은 A가 더 크다. 지금 B가 더 크니까 틀렸고, 이거 아니죠. 잘못됐죠.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 게 양옆이므로 니은이 B, 기억이 A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B가 더 크다. 맞는 보기. 니은 빛의 세기가 40일 때 총 광합성 양은 A보다 B가 더 많다. 총 광합성 양은 호흡량 플러스 순 생산량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량을 어떻게 구하냐? 호흡량은 식물이 빛의 세기가 0일 때 CO2 흡수량,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들은 방출량이겠죠. CO2 방출량. 이게 자 A는 20, B는 44가 호흡량이 되겠고, 그러므로 40일 때 순생산량은 14, 0이 되니까 A가 14, 0 더하면 34와 44로 A보다 B가 더 많습니다. 디귿.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시점에 빛의 세기는 A보다 B가 더 높다. 자,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려면 순 광합성량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CO2 흡수량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이므로 지금 여기는 10이 되겠고 여기는 40이 되니까 A보다 B가 더 높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30번 보겠습니다. 표는 잎의 평균 면적과 평균 중량이 같은 동일한 식물 중에 묘목 4그루를 각각 양지와 음지의 조건에서 4주와 6주간 키운 후 특징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양지와 음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와 B가 양지와 음지 중에서 어디인지 찾아야 되겠죠. 자, 6주로 될수록 더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 평균 면적은 B가 지금 더 커졌고 평균 중량은 A가 더 커졌습니다. 즉 두꺼워진다는 것이고 B가 넓어진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B가 음엽이 되겠고 A가 양지, 음지가 되겠습니다. 기억 A가 양지이다. 맞고 니은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수분의 양이다. 자, 바꾸어주는 것은 수분의 양이 아니라 양지와 음지 이렇게 각 묘목 4그루가 있는 곳이겠죠. 장소겠죠. 지금 잎의 평균 두께는 A에서보다 B에서 자란 묘목이 더 두껍지 않고 얇습니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31번 보겠습니다. 가는 두 종류의 식물 A와 B에 있는 잎의 특징을 나는 음지식물 기억과 양지식물 니은의 빛의 세기에 따른 CO2 흡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의 잎은 양엽 또는 음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식물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두께가 B가 더 두껍고 울타리줄도 두꺼움으로 B가 양엽, A가 음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포화점 이상일 때 빛의 세기가 광포화점 이상일 때 CO2 흡수량이 높은 것이 니은이므로 니은이 식물 B, 기억이 A가 되겠습니다. 기억 울타리 조직의 평균 두께는 A가 B보다 큰가? 아니네요. 빛의 세기가 40일 때 총 광합성 양은 A보다 B가 많다.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호흡량 더하기 순생산량을 봐야 할 텐데 40일 때 지금 A는 호흡량이 지금 0일, 빛의 세기가 0일 때 값이었죠. A가 20 플러스 14, B는 44 플러스 0이므로 A보다 B가 더 많다. 틀렸습니다. 디귿 총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시점에 빛의 세기는 A보다 B가 높다. 자, A는 10이 되겠고 B는 40입니다. 따라서 A보다 B가 더 높습니다. 자, 다른 걸 다시 볼까요? 빛의 세기가 40일 때 총 광합성 양은 A보다 B가 많다. B가 많네요. 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녹조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킨다. 니은은 수생식물이므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생산자에 해당하죠. 둘 다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 디귿의 직접적인 원인은 빛의 색이다. 자, 수생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방출하지 못하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산소 부족이겠죠. 디귿 기억의 영향으로 리을이 생기는 것은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렇죠. 물고기가 죽은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김으로 맞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133번 보겠습니다. 자, 1조 시간에 따른 식물 A와 B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 중 하나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경우 한개 암기보다 암기의 시간이 짧았을 때 개화하는 곳이 장일식물이겠고 B가 단일식물이겠죠.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는 지금 한개 암기보다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 짧으므로 장일식물일 때 개화합니다. 반대로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 짧으므로 한기 암기보다 짧으므로 단일식물은 개화하지 않습니다. 기억 A는 단일식물이다. 아니고 니은 기억과 니은 각각 개화함, 개화 안함입니다. 디귿 B의 개화 여부는 한개 암기 이상의 암기 지속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자, 단일식물의 개화 여부가 한개 암기 이상의 암기 지속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다음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34번 보겠습니다.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물종 A와 B의 개체 가나다라마바의 빛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림은 빛 조건 1, 2, 3를 표는 1, 2, 3에서 가나다라마바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종 A가 B는 종 B가 각각 개화하는데 연관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다. 자, 원을 봅시다. 종 A와 B가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개화했습니다. 그리고 빛 없음 기간이 스몰 a보다 기네요. 따라서 A는 단일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B의 나는 모르겠죠. 지금 2를 본다면 지금 B가 개화 안 했습니다. 2에서 B가 개화 안 했는데 이때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 길었으므로 개화를 안 한다면 B는 장일식물입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을 채워봐야 되겠죠. 자, 장일식물이므로 이때 개화하고 2에서 얘는 당연히 개화하고 3에서는 연속적인 지금 빛의 시간이 B의 경우 자 B보다 짧죠. 따라서 개화를 하겠네요. 장일식물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개화합니다. 맞죠? 니은 개체 나와 마는 장일식물이다. 개체 나와 마는 장일식물이 아니죠. 나는 장일식물, 그 다음에 마는 단일식물입니다. 지금 위의 관찰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인 빛에 의해서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작용 맞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13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빛 조건 1, 2, 3를 표는 조건 1, 2, 3에서 식물 A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이 식물이 개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다. 자, 1일 때 개화했습니다. 따라서 장일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일 때 개화하고 3일 때 당연히 개화하겠죠. 자, 기억 A는 단일 아니라 장일식물이고 3에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은 A보다 짧기 때문에 개화를 했겠죠. 장일식물이. 디귿 빛의 세기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빛의 세기가 아니라 빛의 이제 광주기성이라 해서 빛을 쐬주는 기간을 말해주 기간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답은 5번. 이게 아니니까 답은 1번 니은입니다. 136번 보겠습니다. 식물종 A의 개체 1부터 5의 빛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했다. 빛 있음, 빛 없음, A, B 순으로 처리한 기간과 개화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은 8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 개체가 개화를 했기 때문에 B가 빛 없음, A가 빛 있음이겠네요. 자, 2에서 연속적으로 빛 없음 기간이 8시간이 안 되므로 개화를 안 했고
그럼 5를 본다면 여기 9시간이 있으니까 개화를 하겠네요. 기억은 개화남 아니고 니은 A는 빛 있습니다. 디귿 식물종 A는 24시간 중 빛 없음 시간의 합이 아니라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을 8시간 넘겨야 합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13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의 하루 중 암기의 길이에 따른 개화의 정도와 개화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암기가 24시간일 때 개화의 정도가 B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B는 단일식물이겠고 A는 장일식물입니다. C와 D는 개화에 걸리는 시간인데 자, 암기가 많을수록 암기의 시간이 길수록 이 C가 더 빨리 개화하므로 C가 단일식물, D가 장일식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B는 장일식물, C 단일 아니죠. B는 단일식물입니다. 니은 A와 D는 낮보다 밤이 길 때 아니죠. 디귿 B를 봄에 꽃 피게 하려면 인위적으로 암기를 길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일식물의 경우는 보통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개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13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따뜻한 지역에 사는 토끼와 추운 지역에 사는 토끼 중 하나이다. 고르는 것을 고르면 기억 가는 나보다 따뜻한 곳에 서식한다. 추운 곳에 살죠. 자, 몸의 부피분의 표면적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가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전체 이 표면적이 작고 해서 클 수가 없네요. 디귿 온도는 몸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게 하는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 답은 3번 디귿입니다. 13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새 X의 날개 길이 분포를 나는 북반구에서 계절에 따른 물고기 Y의 치사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Y는 치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죽는다. 치사 온도가 이제 달마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새 X와 물고기 Y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소비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니은 가에서 기억보다 니은 지역 기억이 93 니은이 89죠. 기억보다 니은 지역에 사는 새 X의 몸의 부피분의 표면적이 크다. 자, 여기 조건이 있죠. 자, 날개가 길수록 몸집이 크며 치사 온도랑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자, 기억 지역의 새는 몸의 부피가 더 크네요. 따라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므로 자, 기억보다 니은 지역에 사는 새 X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물고기 Y는 수온이 높아지면 수온이 낮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수온이 높아지는 5, 6, 7월에 수온이 낮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살 수 있네요. 치사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40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분에 대한 적응 정도가 서로 다른 식물 A와 B의 수분 공급량에 따른 잎의 면적 분의 뿌리 무게를 나는 기온이 서로 다른 환경 기억과 니은에서 자란 식물 X의 온도에 따른 광합성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수분 공급량 이외의 조건과 나에서 온도 이외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기온은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 더 높다. 자, 기온이 서로 다른 환경 기억과 니은에서 자란 식물인데 니은에서 자란 X가 온도가 더 높은 때 광합성량이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기온은 이 기억보다 니은에서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적응한 것이죠. 니은 A보다 B에서 건조한 환경에 A보다 B가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한 식물이다. 자, 수분 공급량이 감소할수록 지금 잎 면적분의 뿌리 무게가 식물 A가 훨씬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A보다 B가 더 건조한 환경에 잘 못 적응한 거겠죠. 그러니까 A는 이제 평소에 살던 곳이 습했던 것이고 B가 평소에 건조한 곳을 잘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 무게라는 것은 이제 수분이 뿌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건조하다면 뿌리 무게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식물 A가 더 많이 증가했으므로 평소에 건조한 곳에서 잘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은 아니고 디귿. B는 수분 공급량이 적어지면 뿌리의 생장이 증가한다. B도 그렇고 A도 그렇고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3번 기억 디귿입니다. 141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분에 대한 적응 정도가 서로 다른 식물 A와 B의 수분 공급량에 따른 이 옆에 거랑 똑같은 문제네요. 기억. 식물 A가 B보다 건조한 환경에 아니죠. 식물 A가 맞죠. 식물 A가 B보다 건조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식물이다. 아니죠. 환경 니은보다 기억에서 기온이 덥다. 아니죠. 디귿. 수분 공급량에 따른 잎의 면적분의 뿌리 무게는 작용의 예시이다. 자, 물 때문에 생물이 바뀌었으므로 작용 맞습니다. 자, 답이 없네요. 답지를 보면 3번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다시 보면 식물 A가 B보다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한 식물이라고 하는데 자, 건조할 때를 봐야 되겠죠? 얘는 수분이 많을 땐 차이가 안 나니까 건조할 때 A가 더 잘 적응한다. 그러면 이제 같은 자료를 보고 관점을 아까 다르게 봤던 것 같은데 자, 건조할 때 뿌리 무게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식물이 부족한 물 상황에서 건조한 상황에서 뿌리를 빨리 생장시켜서 물을 잘 얻을 수 있게 적응하였다라고 해석한다면 이제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이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